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이나 그런 유럽이나 아니면 호주 같은 선진국들의 환경보건 연구자들은 녹지 공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녹지 공간이 뭐 건강에 중요한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미국 중심으로 그러니까 좀 잘 나간다 하는 연구자들이 이 그린 스페이스 익스포저, 그러니까 녹지 공간 노출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관해 펀딩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 부분도 많고 정부 부분도 많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게 연구가 많이 되는지 한번 이렇게 제가 그 국제환경역학회 회의에서 2023년도 작년에 한번 봤어요. 이제 집중적으로 참여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펀딩이 많고 그다음에 그 좀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예, 그래서 주변에 공원 많은 아이들은 뼈도 튼튼, 노인돼서도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죠. 그래서 뭐 주변에 공원을 뛰어다니면 뼈가 튼튼하다라고 뭐 벨기에 연구팀이 연구를 했대요. 그 다음에 거주지 주변에 녹지가 많으면 노화 속도를 줄인다. 그래서 텔로미어 길이가 뭐 이렇게 짧아지는데 보호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스토튼에 게재가 됐다고 하네요. 스토튼이란 저널이 있어요. 환경보건 저널. 녹지가 적을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아진대요. 예, 뭐 그럴 것 같죠? 이것도 스토튼이네요. 예, 스토튼이라는 좀 환경보건 저널 중에 유명한 저널이 있어요. 집 주변 녹지 공간이 수면 건강에 영향이 크다. 당연히 클 것 같죠, 이거는. 예, 이건 뭐 이것도 연구네. 이것도 스토튼이네요. 예. 잘 나가네 스토튼. 예. 그래서 그럼 녹지 공간 노출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요걸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NDVI라는 거를 인공위성으로 측정을 하는데 이게 녹색 나무가 어떤 적색광 쪽은 다 흡수해버리고 그 녹색광 쪽을 이렇게 반사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용해서 노멀라이즈드 베지테이션 인덱스를 노멀라이즈드 디퍼런스 베지테이션 인덱스 NDVI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NDVI를 통해서 NDVI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거든요. 그래서 높아질수록 더 이제 녹색이고 식생 지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 나무가 많은 거죠. 오늘 논문 좀 많은데 이게 좀 핫하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 개를. 굉장히 핫해요. 이거 앞으로도 펀딩 한 20년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펀딩만이 아니라 민간 부문도 엄청 관심이 많고 녹지 개발에 요새 녹지 없는 아파트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녹지가 많으면 우울증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헬스 앤 플레이스라고 2022년에 나왔네요. 핵심만 보죠. 요 표예요, 요 표. 이게 뭐 지금 인공위성 그림도 있는데 NDVI가 이게 단위가 좀 애매한데 이 논문이 NDVI가 높아질 때 이게 뭐 그냥 넣었더라고요.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걸 돌렸는데 여기 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린리스를 그냥 넣었어요. 뭐 어떤 변환을 안 하고 인터코타일 레인지를 본다든지 사분위 수범이 그게 아니라 그냥 넣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NDVI가 그냥 1 증가하는 거겠죠. 1 증가할 때 우울증이 이 모델 1이랑 2가 있는데 2가 좀 많이 이제 그 보정을 한 거거든요. 혼란 변수를. 그래가지고 모델 2 보면 근데 이게 오즈비가 0.56이죠. 1보다 작죠. 그리고 신뢰 구간도 95% 1보다 작죠. 상한이. 그러니까 한 녹지 공간 노출이 안 그러니까 1 증가하면 0.56배 정도 낮아진다는 거죠. 오즈비가 그 우울증의 그 디프레션이. 그래서 요거는 의사가 진단한 우울증이고 요거는 무슨 백 디프레션 인벤토리라고 요건데 무슨 뭐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의사가 진단하는 게 정확하니까 의사 진단한 건 진단 기준이 12개인가 있거든요. 뭐 정확히 모르겠네요. 요새 우울증 진단 기준이 몇 개인지. 예, 그 중에 몇 개 이상이 되면 주요 우울장애다 진단하는데 이게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0.56 100m 주변 버퍼로 했을 때 집 주변에 NDVI 1 증가하면 0.56 오즈비 500m 버퍼로 했을 때 0.50 1000m 버퍼로 했을 때 0.57이죠. 그 다음에 이거 큐뮬러티브 익스포저예요. 이 사람 이사한 히스토리 다 조사해가지고 5년 동안 합친 거예요. 평균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중 평균이죠. 웨이티드 에버리지. 그 다음에 이건 14년 동안 해봤더니 100m 버퍼일 때 0.54.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았죠. 0.7, 0.75인데. 하여튼간 주요 우울장애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 디프레션의
오즈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NDV가 많으면.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NDVI가 아니라 그 녹지 공간을 계산할 때 그 CLC라는 그 코린 랜드 커버라는 그런 다른 지표가 있대요. 그걸로 계산한 건데 똑같아요. 그냥 우울증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논문은 심혈관 질환을 본 거예요. 요것도 간단하게 봅시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이게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 심혈관 질환, 이게 그냥 사고가 아닌 그냥 모든 질병으로 인한 사망, 이게 어큐트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이거 심근경색, 이게 심부전이에요. 하트페일리어. 보면은 이게 인터코타일 레인지라고 사분위수 범위만큼 NDVI가 증가했을 때, 4개로 잘라서 그 한 덩어리만큼 증가했을 때 얼마나 이게 해저드 레이시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생존 분석 같이 그 해저드 레이시오를 계산한 건데, 위험비가 0.90, 이게 95% 신뢰 구간이네요. 가로바가. 아, 이거 뭐 0.90, 0.90, 0.90 근처에서 다 놀죠. CVD랑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랑. 그다음에 심근경색도 0.95보다 좀 나, 0.93. 심부전도 한 0.94 정도 돼요. 95% 신뢰구간 당연히 유의했고, 통계적으로. 아, 이게 확실히 심장 질환을 줄이는구나. 근데 이제 코호트 범위를 좀 좁혀서 심근경색 코호트랑 심부전 코호트로 하면 이게 신뢰구간이 넓어지니까 1을 포함하게 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은데, 이거는 뭐 아마 샘플 사이즈가 적어서 그럴 거예요. 4,000명, 5,000명이잖아요. 20만 명, 30만 명으로 봐야죠. 확실히 심혈관계 보호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총 사망률을 본 거예요. 중국에서 한 거네요. 아주 좋은 저널에 실렸네요. 란셋이네요. 란셋 플래네트리얼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카플란-마이어 커브라고 생존 분석할 때 왜 그냥 커브 그냥 이렇게 쭉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NDVI가 쿼타일 4일 때, 가장 많을 때 보면 제일 위에 있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2년, 5년, 8년, 11년, 14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살아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총 사망률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쿼타일 4일 때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쿼타일 1일 때 가장 낮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쿼타일 4일 때 가장 높죠. 쿼타일 1일 때 가장 낮죠. 예,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A랑 B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중요하진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뭐 이거 우리가 논문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컨템포레니어스 그린니스랑 큐뮬레티브 그린니스인데, 이거는 일순간에 딱 잘라서 크로스 섹셔널하게 딱 잘라서 본 거고, 녹지 공간이랑 요거는 이사다린 히스토리 다 고려해가지고 합친 거예요. 가중평균한 거예요. 이 마지막 건 풀리 어저스티드 해저드 레이시오만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총 사망률에 있어서 이 해저드 레이시오가 95% 신뢰 구간이 상한이 1보다 작으면은 보호 효과가 있는 거겠죠. 쿼타일 2, 쿼타일 3, 쿼타일 4가 다 쿼타일 1에 비해서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 보호 효과가 있었죠. 250m 버퍼 기준으로 봐도. 그러면 1km 1250m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다 보호 효과가 있죠. 아, 이게 그 순간의 녹지 공간을 봤을 때는 보호 효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사 다닌 히스토리 다 고려했더니 통계적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도 보여요. 1보다 크죠. 지금 1.04, 1.00에서 1.09. 신뢰관 하한이 1보다 크죠. 이거 뭐죠? 녹지 공간이 많은데 왜 사망률이 증가하죠? 총 사망률이? 이상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형으로 본 거잖아요. 그럼 한번 이거를 스플라인이라는 기법을 적용해서 큐빅 스플라인 잘라서 이렇게 쭉 합성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변화를. 아,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네요. NDVI가 1에 가까워지니까 급격히 증가하네요. 예, 큐뮬레티브로 보면, 그러니까 누적해서 보면. 그 다음에 잘라서 보면 확실히 계속 감소하네요. 그럼 이거는 왜 증가하는 걸까? 이 부분까지는 감소하는데 0.5까지는 다 왜 0.5에서 1까지 증가할까요? 이거는 식생지수가 아주 많아지면 시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골이니까 당연히 병원 접근성이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사망률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를 NDVI 연구할 때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연구가 시골에서 녹지, 그러니까 도시에서 녹지 공간이 많은 거의 효과를 보지, 그냥 NDVI로 보면 시골이랑 도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만 딱딱딱 전 세계에서 찍어놓고, 뭐 로마, 서울, 뭐 도쿄, 뭐 미국의 뭐 샌프란시스코, 뭐 뉴욕 이렇게 찍어놓고 그 도시에서 NDVI가 증가할 때 건강 효과를 봅니다. 그냥 시골하고 섞여버리니까 이건 시골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고지혈증 효과 본 건데, 이거 중국에서 한 거죠. 이거 이쪽에서 했어요. 이쪽. 이거 뭐 지명이 중국 우리나라랑 붙어 있죠.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그래서 보면은 요 그림 하나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냥 고콜레스테롤 혈증, 요게 고중성지방 혈증, 이게 HDL이라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병, 요게 LDL이라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은 병인데, 다 보호 효과가 이 HDL 높은 거 낮아지는 거 말고는 다 보호 효과가 있죠. 다 이 콜레스테롤 높은 거, 중성지방 높은 거,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높은 거에 대해서 그 NDVI가 증가했을 때 다 오즈비가 다 신뢰 구간이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1 밑으로 떨어지죠. 한 0.9에서 0.8 정도 사이 정도 되죠. 아, 이게 고지혈증에 대해서도 보호 효과가 있구나. 이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코호트 연구는 아니고 이게 잘라서 본 거니까 크로스 섹셔널 그 단면 연구예요. 예, 그래서 0.1 유닛 증가할 때 본 거네요. 그다음 이건 수치로 보면은 이 두 번째 어저스티드 보면 되는데, NDVI만 보죠. NDVI만 보면 토탈 콜레스테롤도 확실히 떨어지죠. 뭐 신뢰 구간이 다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1.52만큼 떨어진다네요. NDVI 0.1 증가할 때 유닛. 예, 그다음에 그 중성지방은 0.3만큼, 아니 3.0만큼 떨어진다고 하고, 이거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HDL 콜레스테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네요. 이건 좋은 콜레스테롤을. 그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한 마이너스 1.91 정도 하강하네요. 아, 이게 확실히 고지혈증에 대해서 보호 효과가 있네요. 이런 멋진 그림도 그렸습니다. 3D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비만 얼마나 이 사람이 비만한 거냐 본 건데, 이게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 웨이트 게인, 그러니까 과체중에 대해서 비만이나 요거에는 별로 효과가 없고, 이 허리 둘레 줄이는 효과만 있었어요. 줄이는지 뭐 하여튼간 뭐 NDVI 이게 어소시에이션인지 뭐 연관성인지 하여튼간 허리 둘레가 줄었어요. 녹지가 많으면. 그다음에 요 체중은 사실 좀 이게 논란이 있는 게, 저희가 건강검진 저 맨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저 검진하는 의사예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근데 BMI가 이제 체중하고 키만 보잖아요. 이 체중이 문제가 근육 많은 사람도 걸려요. 이게 비만이라고 나와요. 나는 근육이 많은데 과체중이래. 이게 왜냐하면 체중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체중보다는 허리둘레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둘레가 준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비만, 뭐 이거 과체중 요 기준 자체는 BMI로 결정하니까 요 그림 한번 보죠. 이거는 이제 허리둘레가 유의하니까 허리둘레만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둘레 유의한 거 좀 보고 올게요. 예, NDVI가 그 버퍼 100m, 250m, 500m 반지름으로 레디우스로 이렇게 반지름으로, 레디우스 반지름인가? 하여튼간 했을 때 그 집 주변으로 해서 그 이 허리 둘레가 1년당 얼마나 감소했냐, 몇 센치 감소했냐죠.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이게 신뢰구간 상한이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모델 1하고 모델 여기 A, B에서 다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유의하게 감소하죠, 대부분. 예, 여기 좀 감소 안 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허리 둘레가 한 0.05cm면 몇인가요? 이게 10mm가 1cm니까 0.5mm 정도 감소했다. 이거 굉장히 작네요. 예. 근데 뭐 하여튼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니까 여성에게서 많이 감소를 합니다. 보면은 남성보다 허리 둘레가 녹지가 많으면. 그다음에 뭐 이게 스트래티파이드에서 본 거예요. 분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사람한테는 녹지가 많으나 적거나 효과가 없었는데, 술 좀 마시는 사람들은 녹지가 많으면 확실히 허리둘레가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직업에서 스트레스 많으면은 뭐 녹지가 많으나 적거나 똑같았는데, 직업에서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는 녹지가 확실히 많으면 허리둘레가 줄었죠. 그다음에 교대 근무하면 뭐 그냥 비만 되는 거죠. 근데 교대 근무 안 하는 사람에서 녹지의 효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 녹지 효과를 압도하는 다른 요인이 있으면은 허리둘레 줄는 효과가 별로 없는데, 녹지 효과를 방해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에서 효과가, 남자는 다 지금 0 이렇게 신뢰 구간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조금 연식이 된 논문이죠. 2014년에 나온 거, 10년 전. 그래서 이거는 그 벌스 아웃컴, 그러니까 태아, 임신, 출산 요거 관련해서 아웃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초기 연구죠. 2014년이면. 그래서 100m 주변의 NDVI로 봤을 때 0.1 유닛만큼 증가하면 NDVI가 프리텀 벌스, 그러니까 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만삭 전에 조사는, 그러니까 베리 프리텀이니까 아주 30주 이전이네요. 30주 이전은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moderately preterm이라고 해서 30에서 36주 사이. 30주 미만이면 사실 살기가 어렵죠. 요새야 뭐 살리는데 옛날에는 어려웠죠. 요새야 뭐 인큐베이터 넣어서 살리는데 엄청 일찍 나온 거죠. 이거는 한 30에서 36주면 어느 정도 일찍 나올 수도 있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 정도는 확실히 줄죠. 0.1 넣을 때 0.5주비가 0.95죠. 아, 확실히 주는구나. 그 다음에 small for gestational age. 애가 작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애 몸무게에 따라서 키랑. 그래서 small for gestational age, 그러니까 저체중아 같은 경우에는 0.97, 0.94에서 1.00. 이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네요. 한 5주비가 0.97, 그러니까 한 3% 정도 적게 발생을 한 거네요. 녹지가 많으면. 그 다음에 텀 벌스 웨이트는 만삭으로 출생했을 때 체중이, 이건 베타니까 5주비가 아니라 한 20.6g이겠죠? 20.6g 정도 더 많았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제 혼돈 변수를 하나씩, 혼란 변수를 증가시켰을 때 어떻게 변하나 본 거예요. 이 위에 나온 5주비가. 그럼 아까 이 베리 프리텀 벌스는 의미가 없었고, 통계적으로 모더레이틀리 프리텀 벌스는 계속 통계적으로 유의하네요. 아무리 이 마지막이 제일 많이 보정한 건데 유의했죠. 그 다음에 스몰 포 제스테이셔널 에이지도 마지막에 유의했죠. 그 다음에 텀 벌스 웨이트는 20 정도로 안정화되죠. 처음엔 더 많다가 막 보정 변수를 넣으니까, 혼돈 변수를 보정하니까 한 20 정도.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 둘셋넷 다섯 6개 논문을 봤는데 이런 효과가 왜 나오냐, 이제 기전을 제시했어요. 이 논문에서 녹지 공간에 노출되면 스트레스 줄어들고, 피지컬 액티비티 늘어나고, 신체 활동, 그 다음에 소셜 인터랙션하고 소셜 코헤전이 늘어나고, 뭐 사람들하고 인사하나 보죠. 지나다니면서 녹지 공간 산책하면서 뭐 그런 게 늘어난대요. 그 다음에 소음이 줄어들고, 아무래도 숲이 완충 효과가 있겠죠. 소음을 잡아두는. 그 다음에 녹지가 많으면 아스팔트랑 다르게 이 열이나 히트나 휴미디티 레귤레이션을 합니다. 그 아스팔트 아파트랑 위에가 녹지로 덮인 요새 신축 아파트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이제 그 확연히 시원합니다, 여름에. 그리고 습기도 덜하고. 그 다음에 에어 폴루션 필트레이션 역할도 하죠. 그 이렇게 뭐 미세먼지나 이렇게 대기오염 물질 걸러주잖아요, 나무가.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조합이 돼서 어떤 정신적인 긴장하고 우울을 줄여주고, 불안이나 우울을. 그 다음에 과체중이나 비만을 줄여주고, 심혈관계 질환을 감소시키고, 총사망률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했던 조산이나 저체중아 같은 걸, 그런 출산 아웃컴을 좋게 하고, 뭐 요런 기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요거 띄워놓죠. 예, 이 녹지 공간 노출은 굉장히 이득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우울증이 줄어들더라. 두 번째 살펴본 건 심혈관계 질환에 좋더라. 세 번째 살펴본 거는 총사망률도 줄이더라. 네 번째 살펴본 거는 고지혈증에도 좋더라. 이거 심혈관계 질환이죠, 결국에. 다섯 번째는 비만 말고 그 허리둘레도 줄이더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저체중아도 줄이고, 뭐 적당한 조산도 줄이더라. 30에서 36주 사이에 태어나는 거. 그래서 이게 이 정리된 그 표입니다. 그림입니다. 아, 그래서 녹지 공간을 왜 건설사들이 요새 늘리려고 하는지, 왜 정부는 녹지 공간을 일정 이상 확보하게 해야 준공 허가를 내주는지, 왜 도시계획을 할 때, 신도시를 개발할 때 녹지 공간의 비율을 계속 늘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선진국일수록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국제환경역학회, 환경보건학회에 가보면, 가장 큰 국제학회죠, 환경보건에서 선진국 연구자랑 후진국 연구자랑 개발도상국 연구자가 각각 가지는 관심사가 달라요. 선진국 연구자는 녹지 공간의 건강 영향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뭐 대기오염이나 뭐 화석연료 퇴출이나, 그 개발도상국 분들은 뭐 여러 가지에 두루 관심이 많고, 이제 아프리카 뭐 어떤 진짜 후진국에서 온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뭐 서포트 받아서 왔겠죠, 펀딩을. 근데 그런 분들은 뭐 하나 기억나는 게, 그 모기장을 주는데, 그 정부에서 모기가 많으니까 뭐 모기가 매개하는 질환이 되게 많아요, 아프리카에는. 근데 그 모기장을 돈이 없으니까 닭장으로 썼던 거예요. 닭 가둬놓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제가 좀 황당해서, 아니 모기장을 가지고 왜 닭장으로 쓰냐 뭐 이랬더니, 닭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가구에서 닭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모기 물리는 거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신이 디벨롭드 컨트리 사우스 코리아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한 소리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간
그 녹지 공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진국 연구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 부분의 연구가 집중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UK 바이오뱅크라고 영국 데이터를 좀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이 녹지 공간 관련해서 좀 계획한 연구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뭐 많이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바빠서. 예,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예,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길었는데 하여튼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